이재명발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 건씩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가성 특혜 비리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무리하게 무마하려는 과정에서 같은 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끝에 사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성남FC 축구단 구단주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총 160억 원의 후원금을 광고비 명목으로 거둬들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인데, 첫째, 박하영 차장검사의 사표 소식은 다시 한번 대중의 시선을 이재명에게 집중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공직자가 사표를 던질 정도면 그 두 사람 간의 갈등의 정도 또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이재명 관련 수사 문개기의 양상이 그 도를 지나치게 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 성남FC 뇌물 관련 사건은 그 뿌리가 이재명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160억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조사될 경우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성급한 막판에 민심을 요동치게 할 잠재적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는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도 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면서 자신이 노력해왔던 것을 박은정 지청장이 방해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민중가요로 알려진 산호라면을 직접 불러 녹음한 파일을 첨부했다는데, 가사 내용이 박 차장검사의 그간 마음고생을 암시하는 듯 애잔한 느낌이 듭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하게 뜬다. 방송에 앞서서 늘 저희 시사이다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채널을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성남FC 뇌물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FC 구단주로 채직하던 2015년부터 17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두산건설 42억 원, 네이버 40억 원, 농협 36억 원, 분당 차병원 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총 160억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해당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의혹입니다. 한편 이 160억 원의 자금의 사용처 등 비용 제출에 관한 서류를 요구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성남시 은수미 시장 쪽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두 번째, 경찰은 2018년 6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이재명 후보를 수사했으나 3년 3개월여를 뭉개다가 결국 2021년 9월에서야 이재명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무혐의 처분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을 박은정 지청장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 박 지청장은 박 차장검사의 보완수사 시도를 여러 차례 막았고 심지어 수사 종결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박 지청장은 무려 4개월 동안 성남FC 뇌물수수 사건을 사실상 방해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차장검사는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것인데, 성남지방검찰청은 갑자기 입장문이라는 것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청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박은정 지청장의 개인 입장문으로 읽힌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남지청은 성남FC에 대한 수사 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는 것. 두 번째는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거나 수사 보완 수사의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변명성 내용인데, 묻지도 않았는데 왜 스스로 이런 입장문을 냈을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옛날의 말은 이럴 때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박은정 지청장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던 당시에 박은정 현 성남지청장은 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던 자신의 상관 류혁 감찰관에게 고의로 감찰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감찰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올라오자 이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중징계를 주도했던 대표적 친정권 정치검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결론입니다. 30%대 지지율에 갇혀있는 이재명 후보를 구하고자 송영길 대표가 몸을 던지는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송영길, 그 외에 몇몇 586 민주당 의원들의 선언,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 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의 위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왜 여당 대표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의 유일한 적은 이재명이라는 것을 모르다니 이 사람들 아직도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재명의 표를 깎아먹는 사람은 송영길 아닙니다. 586 민주당 의원들 그도 아닙니다. 문재인입니까? 그도 아닙니다. 이재명의 표를 깎아먹는 적은 바로 이재명 자신입니다. 이재명 그 자신이 지금까지 뿌려온 수많은 범죄의 씨앗들이 자라고 자라서 그의 몸을 옥죄는 넝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눈물 연기마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무더기로 탈당계를 내고 지금 당을 떠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째, 운동권 정부의 총체적 무능. 둘째,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납작 엎드려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온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조국으로 대표되는 내로남불. 네 번째, 무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 다섯 번째, 자영업자들의 줄파산을 가져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저지른 이러한 짓거리만으로도 사람들은 치가 떨린다고 하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을 후보로 뽑다니 민주당이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겨우 이 정도의 인물의 범죄를 감싸주겠다고 양심을 버리는 정치검사 박은정 같은 공직자들이 매번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공직자들이 머리도 없고 뜨거운 가슴도 없다는 것에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님 힘내십시오. 당신의 뜨거운 가슴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들은 홍기훈, 유재규, 김성호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들과 시의회 의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부의장, 의장 이런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양산에서 한 3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꿔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또 그제 울산에서 200명이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은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까지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이동하는 말하자면 엑소더스 민주당 행렬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권력이 기울기도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거기다가 민주당의 일당 횡포 등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자, 더 이상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다시 그 정권이 이어지는 것을 쳐다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걸로 봐서 그야말로 지금의 민주당의 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민주당의 뿌리 정당에 몸담았던 이들은 윤석열 후보 직속에 있는 이 캠프 직속에 들어와서 선거 운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대선이 41일 남은 시점에서 탈민주당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홍기훈, 유재규, 김성호 전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등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인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데 힘을 모으는 행렬에 동참하고자 한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교류 협력과 동서화합 정책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탈권위와 지방 분권 정치의 뜻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능력과 위선과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 그리고 남북 문제나 경제위기 청년 실업 등으로 국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위선적인 내로남불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이러한 세력과 함께 했음이 부끄러울 정도다. 나라를 엉망으로 망가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정권 연장은 시대적 제약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결단코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의 시대 정신은 단연코 정권 교체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역, 계층,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권 연장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날 명당에 오른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전 의원, 전 국회의원 세 사람 외에도 민연식 전 서울시 의회 부의장, 양혜령 전 광주광역시 의원, 최남열 전 전북도 교육위원장, 남만진 전 강원도 의원, 윤만환 전 민주당 성북구 의회 의장 등등 해서 아주 서울, 춘천, 이 전국적으로 지금 의회나 당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이 자체 밑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서 양산, 문재인의 고향이라고 또 이 사저가 들어선 이 양산에서부터 300명이 탈당을 했고, 자, 울산에도 200명이 도저히 문재인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늘 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즉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 26명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안에 내부 균열이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재명계 그리고 친문파 이 세력 간의 알력과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파 지금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 또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하는 평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 문재인 아래에서 많이 탄압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곧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측과 굉장히 갈등을 빚고 문재인을 단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면서 자, 그러면서 차라리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게 어느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안에 있는 핵심 세력들부터 싹싹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다 하는 걸 보면 무언가 민주당 안에서 지금 균열, 분열 이런 것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